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나이스 DMB입니다. 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주목해야 할 것들은 바로 배당 분리 과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배당 분리 과세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감소를 우려해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배당 분리 과세를 해보고 그리고 세금을 진짜로 적게 걷어들여지면 그 다음에 금투세든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를 다시금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든 이런 식의 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처음이 배당 분리 과세고 배당 분리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대주주에 대한 감세안을 다시금 이제 강화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금투세를 다시금 도입한다던가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식의 정책들이 다시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결국 상법 개정에 통과한 지금 이제는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배당 분리 과세를 통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그런 이자율, 배당에 대한 수익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스 DMB입니다. 참고로 나이스 DMB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은 8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신용정보 평가를 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기업 정도가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특히 캐시 플로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내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만 무려 68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880억짜리가 현금성 자산이 6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주에 대한 그런 환원율이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정상화되면서 50%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나이스 DMB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약 150억 가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880억 정도 역시나 꽤나 저평가되어 있는 와중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배당 성향이 거의 없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배당 분리 과세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현금사 자산 680억이고 매년 100억 원 이상, 150억에 가까운 현금이 매년 꽂힌다는 점에서 나이스 디메 같은 기업들의 이제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나이스 디메 같은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지 이크레더블이 이제 상장사예요. 근데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스 DMB에 비해서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이스 DMB가 PBR이 0.8이 안 되죠. PR도 대략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5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나이스 DMB의 똑같은 기업들의 신용 평가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크레더블을 보시면은 주가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고평가를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약 2천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나이스 DMB와 거의 비슷해요. 나이스 DMB가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었는데 이크레더블도 올해 기준으로 한 15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고 단기순이익은 나이스 DMB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고 거의 동일한 섹터에서 산업 내에서 이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주 하나를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기업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나이스 MB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나이스 MB의 그런 시가총액이 880억 그리고 이크레더블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정도로 약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이크레더블의 나이스 DMB보다 2배 이상의 주전을 해주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배당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나이스 DMB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나이스 홀딩스가 이제 주주 환원을 꾸준하게 높이겠다.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익을 거의 대부분을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나이스 홀딩스이고 나이스 홀딩스가 주주 환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나이스 DMB의 주주 환원율도
꽤나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꽤나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스 DMB의 2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그런데 배당 분리가세가 되면서 사모펀드 역시나 주주를 띄워야 되는, 그리고 배당을 높여야 되는 그런 유인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나이스 DMB 같이 배당 분리가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전부 이제 필사단 모임이 있었죠. 토요일에는 필사단 모임이었고요. 일요일에는 필사단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필사단 모임이 있었었는데 토요일에도 선물을 받았고요. 일요일에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토요일에 선물 받은 건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이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서울까지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산품을 좀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메기 떡을 가져오셨고요. 사실 제가 이제 떡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는데 이 오메기 떡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팥 그리고 쑥 맛이 굉장히 좀 달달하게 좀 잘 났었고 제가 쑥과 팥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지인분들께 좀 나눠주면서 떡을 좀 먹고 있는데 네, 이러다 살찌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떡을 좀 간식처럼 간식 겸 해서 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투자자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분이에요. 올해 내내 상위 2%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기뻤고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역시나 뭐 내심 느꼈던 것이고 표현은 딱히 하지 않았지만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기뻤고 뿌듯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더 좀 잘 먹겠다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나이스 DMB를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매우 뛰어난 그런 캐시플로우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당 분리가세가 될 경우에는 배당률을 기하급수로 올릴 수 있는 그 여력이 된다는 점.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880억인데 현금사 자산이 거의 700억 가까이 된다는 점. 특히 이제 나이스 DMB의 대주주가 이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이미 공시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대 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나이스 DMB의 주가가 오를수록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스 DMB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 신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대출을 받든 투자를 하든 설비 투자를 하든 해외 진출을 하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든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할 때든 아니면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로 진출을 할 때든 거의 대부분의 신용 인증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나이스 DMB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우 안정적인 그런 수익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를 통해서 형성 자산이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정도로 사라져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배당 분리가세가 도입이 되면서 배당률로서 나오게 된다면 특히 대주주가 배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배당 수익률이 배당 성향이 25%가 안 되는 수준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약 4.5%예요. 근데 이게 50%가 올라도 하더라도 9%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크레더블이 거의 8, 90%가 이제 배당 성향 주주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 업계가 캐펙스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다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와중에 실적이 따박따박 지키고 있고 영업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주주 환원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산업 내에서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는 이크레더블이 나이스 DMB보다 2배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8, 90%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냥 50% 정도까지만 올리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그런 초고배당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나이스 DMB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25% 배당 성향으로도 4.5%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저조한 그런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매우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스와의 산업 연결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신용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가시화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K뷰티, K엔터 이런 쪽들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가시화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신용 인증을 받는 거고 이 신용 인증을 해주는 기업이 나이스 DMB다 보니까 결국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나이스 DMB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연도 폴더 PL 기준으로 PR이 대략 한 6배 정도, PBR도 0.7배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배당 분리가세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매우 크게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과 동시에 성장성 대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나이스 DMB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실력을 빠르게 그리고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